신대랩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신건권 교수입니다. 여러분, 통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복잡한 수식, 어려운 그래프, 어쩌면 학창시절에 지루했던 수학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제목은 바로 통계의 역사, 위대한 통계학자들을 만나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며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위대한 천재들의 뜨거운 드라마입니다. 죽음 뒤에야 세상에 알려진 어느 시골 목사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21세기 AI의 심장이 되었을까요? 전쟁터의 참상 속에서 한 간호사가 그려낸 그림 한 장이 어떻게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키를 비교하던 한 탐험가의 호기심이 어떻게 오늘날 머신러닝의 기초를 만들었을까요? 차가운 숫자 뒤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과 인간 드라마,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통계학은 통계학자들만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산물은 아니에요. 목사, 수학자, 천문학자, 발명가, 유전학자, 물리학자, 간호사, 생물학자 등과 같이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으로 발생된 분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토머스 베이즈,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프랜시스 갈턴, 칼 피어슨, 로널드 피셔, 그리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까지 숫자를 무기로 세상을 바꾼 6명의 위대한 통계학자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들의 놀라운 발견과 혁신이 오늘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프롤로그입니다. 바로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통계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복잡한 숫자 계산이라고요? 아닙니다. 통계학은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인간의 오랜 열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터의 혼돈 속에서, 도박판의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그리고 병동의 비극 속에서 질서를 찾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이 바로 통계학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평균, 확률, 그래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번뜩이는 통찰, 때로는 극적인 삶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답니다. 통계는 차가운 숫자의 학문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의 산물입니다. 이 여정은 통계학이 단순히 수학 공식을 넘어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었는지 보여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죽음 뒤에 세상을 뒤흔든 목사, 토머스 베이즈입니다. 18세기 중반, 한적한 마을의 목사 토머스 베이즈. 그는 생전에 논문 한 편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죽음 뒤 친구 리처드 프라이스가 베이즈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트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사건의 확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그 확률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베이즈의 답은 바로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었어요. 1763년, 그의 사후에 친구 프라이스의 노력으로 이 유고는 왕립학회 학술지에 발표되며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는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공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의 논문에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 암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실제 암일 확률은 검사 정확도뿐 아니라 사전 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즈 정리입니다. 이는 화면에서 보는 식과 같이 두 확률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 사건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베이즈 정리의 위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희귀병이 있는데 1만 명 중 1명꼴로 걸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99%의 정확도로 진단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은 몇 %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사 정확도가 99%니까 병에 걸렸을 확률도 99%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이즈 정리로 계산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 병에 걸렸을 확률은 99%가 아니라 훨씬 적은 비율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이 얼마나 쉽게 틀릴 수 있는지, 그리고 베이즈 정리가 어떻게 그 오류를 바로잡아주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한 사람의 유고에서 제시된 베이즈 정리가 250년 뒤, 오늘날 AI의 핵심 알고리즘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생전에는 무명이었던 베이즈.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메일함에서 스팸 메일을 정확히 걸러내는 필터, 넷플릭스가 다음 볼 영화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과정, 심지어 법정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데까지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업데이트라는 베이즈의 위대한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바로 확률을 과학의 언어로 끌어올린 천재,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프랑스의 뉴턴이라 불렀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혼란 속에서도 라플라스는 오직 수학이라는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어요. 그는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인간 사회의 혼란도 별처럼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도박사의 유희로 여겨지던 확률론을 범죄 재판, 인구조사, 세금 정책 등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확장시켰습니다. 라플라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면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있다. 그는 확률을 과학의 언어로 승격시켰습니다. 천문학에서 정치까지 모든 현상을 수학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의 진정한 조상이 바로 라플라스였답니다. 라플라스는 여러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첫째, 유명한 사고 실험인 라플라스의 악마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지능이 있다면 미래는 그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이 개념은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는 그의 야심찬 결정론적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비록 양자역학에 의해 이 꿈은 깨졌지만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완벽히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그의 열망은 오늘날 빅데이터와 AI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중심극 한정리 증명입니다. 이는 서로 독립적인 수많은 무작위 변수들의 합이나 평균이 원래 변수들의 분포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사람들의 키, 시험 점수 등 자연과 사회의 수많은 현상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통계학의 근본적인 기둥이죠. 셋째, 베이즈 정리의 확장입니다. 그는 베이즈 정리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원인 확률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재발견했습니다. 그는 베이즈 정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가설의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발전시켰고 천체의 질량 계산이나 사회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특히 태양이 내일도 뜰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여 불확실성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 모든 업적들은 단순한 수학적 증명을 넘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통계적 개념들은 오늘날까지도 과학, 공학, 금융, 사회학 등 모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통계학자입니다.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를 발견한 탐험가 프랜시스 갈턴입니다. 찰스 다윈의 사촌 프랜시스 갈턴은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유전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수천 개의 완두콩 씨앗을 심고 그 자손 씨앗의 크기를 측정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는데요. 큰 씨앗에서 자란 자손은 크긴 했지만 부모만큼 극단적으로 크지는 않았고 작은 씨앗의 자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극단에 있던 특성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중심으로, 즉 평균으로 돌아오려는 경향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이 현상을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불렀습니다. 갈턴은 이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을 인간 특성에도 적용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가족 데이터를 수집하여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를 비교했는데 역시나 키가 매우 큰 부모의 자녀는 평균보다 컸지만
부모보다는 평균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는 산점도를 그리고 데이터의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 즉 회귀선을 그렸습니다. 이는 두 변수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관이라는 개념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머신러닝 회귀 분석의 직접적인 어원이 되는 회귀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이름 붙인 회귀라는 단어는 오늘날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모델 중 하나인 회귀 분석의 직접적인 어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갈턴은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모여 어떻게 예측 가능한 정규 분포를 만드는지 보여주기 위해 갈턴 보드라는 장치를 고안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하나의 변수를 통해 다른 변수를 예측하는 모든 분석 기법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위대한 통계학자입니다. 바로 관계를 측정하는 도구를 만든 설계자 칼 피어슨입니다. 프랜시스 갈턴이 상관과 회귀 개념의 문을 열었다면 그 문을 활짝 열고 통계학을 엄밀한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은 바로 칼 피어슨입니다. 그는 갈턴의 제자이자 동료로서 통계학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정립했습니다. 그는 런던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세계 최초의 응용 통계학과를 설립했고 학술지 바이오메트리카를 창간하여 통계학 연구의 구심점을 만들었죠. 피어슨은 통계학을 단순히 데이터 정리가 아닌 과학적 발견을 위한 핵심 도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피어슨은 상관계수와 카이 제곱 검정을 개발하며 통계학의 수학적 토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피어슨은 갈턴의 상관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피어슨 상관계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1부터 1 사이의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해줍니다. 예를 들어 1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1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0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죠. 이 상관계수는 오늘날 경제학, 심리학, 의학 등 거의 모든 연구에서 사용되는 필수 도구입니다. 피어슨의 또 다른 위대한 발명품은 바로 카이 제곱 검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관찰한 결과가 과연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관찰된 빈도와 기대되는 빈도의 차이를 계산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강력한 가설 검정 도구죠. 피어슨은 데이터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 개념을 널리 알리고 대중화했습니다. 피어슨은 상관계수, 카이 제곱 검정 등을 통해 통계학의 수학적 토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가 만든 도구들은 오늘날 수많은 통계 분석 기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위대한 통계학자입니다. 바로 현대 실험의 표준을 세운 실험 설계의 아버지 로널드 피셔입니다. 만약 통계학 역사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로널드 피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는 지독한 근시 때문에 복잡한 수학 기호를 보는 대신 머릿속에서 기하학적 형태로 상상하며 문제를 풀었던 천재였습니다. 피셔는 1920년대 어느 파티에서 홍차에 우유를 먼저 넣는 것과 우유에 홍차를 나중에 붓는 것은 맛이 다르며 나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듣고 이를 놓치지 않고 그렇다면 실험으로 확인해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명한 숙녀의 차 맛보기 실험에서 피셔는 현대 실험 설계의 핵심 원칙들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8잔의 차를 준비해 무작위로 섞어 제공하고 우연히 맞힐 확률을 계산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는 가설 검정 개념을 도입했죠. 그는 농업 시험장에서 비료의 종류에 따른 수확량 차이를 분석하며 통계학의 혁신적인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가설 검증, 핏값, 분산 분석 등의 개념과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셔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결과가 과연 진짜 효과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라는 질문에 객관적인 답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임상시험, 분할 실행 테스트 A/B 테스트, 정책 연구 등과 같이 과학적 증거를 다루는 모든 분야는 피셔가 정립한 실험 설계와 가설 검정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로 데이터로 생명을 구한 통계학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백의의 천사, 등불을 든 여인으로 알려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데이터를 무기로 세상을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위대한 통계학자였습니다. 크림 전쟁 당시 부상병의 주된 사망 원인은 총알이 아니라 감염병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로즈 다이어그램이라는 원형 그래프를 고안했어요. 이 다이어그램은 각 달의 사망자 수를 부채꼴의 크기로 나타내고 사망 원인을 3가지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파란색은 예방 가능한 감염병, 빨간색은 부상, 검은색은 다른 원인을 의미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눈에 봐도 끔찍한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압도적으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파란색 영역이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병원의 더러운 환경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는 그 어떤 긴 글보다도 대부분의 병사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이 다이어그램을 본 영국 정부와 빅토리아 여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의 강력한 증거 덕분에 위생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가 시행되었고 이후 병사들의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위생 개혁이 이루어졌고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통계학이 단순히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통계적 접근 방식은 오늘날의 공중보건 정책과 병원 관리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든 천사였지만 사실은 데이터로 세상을 밝힌 위대한 통계학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명의 위대한 통계학자들과 함께 긴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통계학은 결코 책상 위 박제된 학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며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을 개선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선구자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데이터 분석의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우리에게 숫자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통계학에 대한 새로운 흥미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지배하고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